이건 건빵, 이건 별사탕이다 세트로 같이 들어있는데 어릴 때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이고 군입대를 앞둔 분이라면 앞으로 자주 보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서 건빵을 먹는 혁명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인데 바로 프로스트란 것이다. 라면을 부셔 먹을 때처럼 봉지채로 건빵을 잘 부순 뒤 그 안에 든 별사탕 봉지를 꺼내 군화로 내리쳐 가루로 만든 다음 뿌린다. 그리고 우유를 부어 떠먹으면 되는데 천상의 맛이 난다. 참고로 싸제 건빵으로도 같은 맛이 날지는 장담을 못 드리겠다. 아무튼 언뜻 과자로 느껴질 수 있는 건빵과 별사탕은 엄연히 전투식량인데, 즉 군인들이 전투 중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대신 먹도록 만든 것이다. 일단 건빵은 유럽의 비스킷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비스킷에는 2번 구운 빵이라는 어원이 담겨져 있으며, 즉 비스킷은 2번 구워서 수분을 완전히 날린 보존식 빵이란 뜻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건빵은 일본에서 등장했다. 빵의 어원은 라틴어의 파니스, 그리고 이를 포르투갈어로 탕이라 하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543년 포르투갈인들이 탄 배 한 척이 폭풍우를 만나 일본의 한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이때 일본인들은 서양의 빵이란 것을 처음 보게 된다. 이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선교사가 일본에서 기독교 포교를 허락받게 되는데, 그는 포교에 필요하다며 빵과 와인을 들여왔다고 한다. 이후 서양과의 왕래가 빈번해지며 빵을 비롯해 다양한 서양 음식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설립되며 전국시대였던 일본은 통일되었고, 이때 외세와의 교류를 꺼리던 막부에 의해 쇄국정책이 시작되어 서양의 빵은 한동안 일본인들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쇄국정책도 쇄국정책이지만 무엇보다도 밥이 주식이었던 일본인들에게 발효 과정도 굽는 과정도 생소한 서양의 빵은 만들기도 먹기도 어려운 음식이었다. 이렇게 빵이 멀어진 일본에서 갑자기 빵이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휴대하기 편리한 군사식량으로서였다. 1840년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대패했고, 대국이었던 청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을 본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위기감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해안경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서양빵을 군사식량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원래 일본 병사들의 전투식량은 주먹밥이나 말린 밥이었는데 빵은 모든 점에서 이보다 뛰어났다. 일단 보다 가볍고 또 주먹밥처럼 쉽게 상하지도 않고 취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 적군에게 발각될 위험도 없는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던 것이 바로 빵이었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 함대가 나타나는 등 일본 근해에 외국 배가 내항하는 일이 잦아지며 막부에서는 국토 방위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이때 일본 각지에서는 건빵의 전신이 되는 여러가지 군용 빵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후 막부 체제가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의 여러 내전들에서 이 군용 빵들의 활약이 나타나는데, 한 예로 세이난 전쟁의 경우 때 아닌 큰 비가 내려 사무라이군, 정부군 모두 밥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때 건, 면, 포라는 빵을 들고 있던 정부군은 배를 채울 수 있었고, 전쟁은 정부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빵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일본은 유럽에 조사단을 파견하면서까지 건빵을 꾸준히 개량해 나갔는데, 그만큼 초기 건빵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가령 러일 전쟁 때 지급된 중소, 면포란 건빵은 계속 먹기에는 질리고 이동 중에 쉽게 부서졌으며, 또한 쉽게 상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거기다 2번 굽는다 라는 뜻의 중소가 크게 다쳤다는 뜻의 중상과 일본어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재수없어 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무튼 군용빵의 개량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건빵이 보급되었다고 한다. 별사탕의 경우 이도 역시 포르투갈인에 의해 일본에 들어온 것인데, 1569년 한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에서 포교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준 선물이 별사탕이었다고 한다. 포르투갈에서는 콘페이토라고 불리던 것이었는데 지금의 별사탕과 생김새, 제조법이 비슷하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한자로 근평당이라고 쓰고 있다. 별사탕을 맛본 일본인들은 그 맛에 푹 빠졌으며, 무엇보다 별사탕은 일부 상류층만이 먹을 수 있는 매우 귀한 음식이 되었다. 일단 별사탕을 만들기 위한 설탕이 매우 귀했던 점과 더불어 그 제조법이 까다롭기 때문이었는데, 17에서 18세기 일본에서는 별사탕을 만드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며 자손 대대로 부자로 살 수 있었으며, 별사탕 만드는 방법은 자식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었다고 한다.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별사탕이었기에 다이묘들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별사탕 기술자들을 감시하고, 또한 이들의 여행을 제한할 정도였다고 한다. 별사탕은 다이묘들이 쇼군에게 보내는 곡물이었고, 이후 일본 왕실의 하사품이었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고 한다. 이런 별사탕은 1920년쯤 시험적으로 건빵 봉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수분 공급.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빵은 물 없이 먹다 보면 금세 목이 막힌다. 근데 별사탕을 입에 넣으면 이를 녹이기 위해 침이 계속 나오고, 이 침은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 된다. 2번 영양 공급. 별사탕의 당분은 체내에 바로 흡수되어 빠르게 열량으로 전환된다. 3번 저장성. 사탕 같은 건 기온 변화나 습도에 의해 쉽게 녹고 변질되지만 높은 온도에서 구운 별사탕은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4번 원래 일본에
일본에서 귀했던 별사탕이었던 만큼 병사들이 사기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숙감댕이들이 먹는 별사탕처럼 알록달록한 색상의 별사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겨울철 눈으로 덮인 새하얀 시베리아 전선에서 싸우던 일본 병사들이 얼음처럼 새하얀 별사탕을 보고 환멸을 느낀 것에 기인하여 탄생했다고 한다.